그제 이 모교인 성균관대를 찾아서 학창 시절을 뭐 떠올리면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뭐 무슨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가 휴교가 되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와우,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뜰날 청취자께서 무거운 녀석들 나와라 오바. 네, 오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네, 오버핏으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좀 제대로 하세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 또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도 역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얘기입니다. 오늘 28번째 또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28번째 확진자는 3번 확진자를 접촉했던 지인입니다. 예, 조금 전에 지인인데,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중국인 여성이고 이제 30세인데 3번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지인인데 3번 확진자의 어머니 집에서 자가 격리 중 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현재는 명지병원에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이 3차 전세기 가죠. 우한 교민 태울.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8시 45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이 자정쯤에 우한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오늘 자정에. 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민분들을 태워서 출발을 하면 이 6시 반쯤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 예정은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검역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네,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엊그제만 해도 한 100여 명의 교민들 그리고 가족들이 신청을 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 한 50여 명이 더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 15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네. 이분들은 한 4차례 검역을 받게 됩니다. 공항에서 한 번, 비행기 안에서 한 번, 내려서 한 번, 그다음에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총 4차례 검역을 받고요. 그래서 귀국을 하면은 이천의 연수원에 이제 입소하기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입소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가 좀 도심하고 좀 민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반면에 또 병원은 가까워서 여기로 이제 꼽았다라고 정보가 밝혔고 또 마침 또 이천 주민들 그리고 또 이천시가 이 교민들을 환영한다라는 맞아요. 또 성명을 내서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지난번 같습니다. 아산 진천 네. 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대 나왔던 이야기가 첫 번째는 이제 왜 충청이냐 나왔는데 이번엔 경기도 이천. 그러니까 특정 광역 지역을 겨냥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는 거. 예. 그거 분명하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 거주 지역과 좀 따로 떨어졌으면 이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 시설이기 때문에 네. 완전한 격리가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의료 시설은 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고려된 최적의 장소를 선택을 한 것이죠. 예. 또 아산 진천 같은 경우에 이제 방역이 잘 됐었거든요. 이제 주변에 소독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마침 또 정부와 경기도도 그 이천 지역에 방역을 잘 하겠다 이렇게 또 주민들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말이에요.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지난달 29일에 이 전라남도 보성군 그리고 장흥군 군의회 의장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에서 한 10여 명이 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에 연수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산된 다음 날이라 굳이 이날 또 해외 여행을 갈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뭐 개인 비용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제 갔는데 아니 개인 비용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해외에서 뭐 굳이 당시에 이제 군수들로 가기로 했는데 군수들은 안 간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군의회 그 의장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가면서 이 해외에서 배울 게 있다라면서 갔고 이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이 해양 관광 프로그램을 한번 배우겠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정작 그 돌아다닌 코스가 네. 뭐 마드리드, 뭐 톨레도, 뭐 코르도바 뭐 이런 바다라고는 눈 씻고 관광지네, 찾아볼 수 관광지. 없는 바닷가가 아니다 네, 이거예요? 바닷가가 아닌 곳을 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돌아왔어요. 이게 10박 그러니까 12일. 바다라는 것을 붙인 이유는 저건가 보다. 장흥 그쪽이 이제 바닷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현실에 맞게끔 아마 제목을 그렇게 여행 제목을 붙인 모양이에요.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보성도 바다 근처조차 안 간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돌아왔습니다. 10박 12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 이 돌아와서는 이 코로나 위험이 있다고 또 이 공무원들이
그 자가격리를 해서 일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이럴 거면 뭐 하러 갔는가라는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참 갑갑합니다 정말. 예. 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제 중국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어제죠 베이징 시내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 베이징에 현장 행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이게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상당히 또 여론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우한에 지금 확산되고 있고 또 사망자도 뭐 사스를 이미 넘어섰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 국가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은 어디가 있느냐, 예. 꽁꽁 숨어 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몇 번의 이 발언 또 그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성명 외에는 별다른 현장 행보가 없었거든요. 현장 시찰을 해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진천, 충남 아산, 예. 직접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서울 의료원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영통신에서는 계속 주석이 잘하고 있다. 위기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리커창 총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가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 중국 인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만 갔었는데 특히 이제 이 최초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던 의사죠. 감염돼서 결국 이원량. 사망하지 않았으면 네. 리원양. 그러면서 중국 국민들이 더 분노가 컸고 이것이 외신들은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보도가 있으면서 현장 행보를 밀려서 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당국의 언론 통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심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심각하죠. 예. 네. 이원양 그 의사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민주 세력의 이 요구가 많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 물러나라 이런 보도 나왔다고 그러던데. 나오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것도 그 통제를 하고 있죠. SNS도 다 지우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지우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 포털들에 네. 이렇게 계속해서 올리고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 심지어 리원량 의사를 처벌했을 때도 이 리원량 의사가 다른 동료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카모 같은 메신저로 그렇게 대화한 거를 카톡? 일종의 예, 문제 그 삼고 카톡이라 그래요. 뭐 다 아는 걸 뭐 카모라 그래요. 네. 네 모톡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청취자가 뉴스 곰돌이 정상근 기자 너무 귀여워. 아이 감사합니다. 갑자기 저 무거운 사람을 보고 귀엽다는 거는 실물로 보면 더 귀여워요. 네, 실물로 계속하세요. 보면 아니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어쨌든 이 리원량 의사를 그 처벌을 한 것도 개인의 SNS를 일종의 국가가 들여다 보면서 처벌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발단이 돼서 중국 공안에서 잡아다 조사를 한 겁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제 저도 시진핑 주석이 뉴스 화면에서 마스크 딱 차고 네네. 거의 덩치가 우리 저 배종찬 소장하고 이 프로필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보다도 덩치가 더 더 클 커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직접 봤어요? 시진핑 주석이 큰 곰이면 예. 우리 정상 기자가 중간 곰, 제가 제일 작은 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원래 제일 큰것 좀 덩치가 있는 같은데. 사람들은 남이 더 커 보이기만 해요. 근데 시진핑 주석 어제 뭐 한 달 만에 현장 시찰했다는 그 뉴스를 보다가 네. 등서평 이 주석이 생각나더라고요. 등샤오핑. 예. 등사핑도. 네. 이분은 그 남방순시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장 시찰을 많이 했던 분이고 그렇죠. 지금 중국의 근대화를 일깨운 중국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그 등소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음. 두 분한테 퀴즈를 하나 깜짝 퀴즈를 내려고. 네. 등소평 주석이 97년 2월 19일 날 사망을 했거든요. 네. 퀴즈가 뭐냐면 97년 2월 19일 날 몇 시에 돌아가셨느냐. 제가 시간까지 알려줄게요.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인데 네. 몇 분에 돌아가셨어요? 몇 분이요? 네. 19분. 땡. 19분? 밤 10시요? 네. 10분? 땡. 맞췄어 비슷하게. 9분. 밤 8시 9분에 사망했다. 9분. 아, 9분. 네. 아, 네네. 근데 그 퀴즈를 왜 내신 거예요? 728하나님이 마침 일구야 그게 궁금하냐. 참나. 나 70 형님이야. 저 형님이 또 문자 주시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781 형님 죄송합니다. 예. 예. 됐어요. 예. 자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볼게요.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슨 사태? 뭐 이랬잖아요. 이 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 맞습니다. 엊그제 이 모교인 성균관대를 찾아서 학창 시절을 뭐 떠올리면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뭐 무슨 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가 휴교가 되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황교안 대표가 말한 이 대학 휴교령은 1980년 5월에 내려진 휴교령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사태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칭한 것으로 네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당시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또 축소하기 위해서 당시에 광주 사태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때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무슨 사태라는 얘기를 써서 그게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80년이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네. 보니까 이 황교안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법대 4학년 학생이었더라고요. 80년에. 네네. 4학년입니다. 네. 네. 그 이분이 아마 졸업하고 바로 1년 뒤에 사법고시 돼가지고 이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 80년 5월 16일, 15일 이때는 서울 시내 모든 대학생들이 서울역 남대문에 가서 네네. 보도블록 해가지고 시위할 때였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서울의 봄이 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때였죠. 이때가. 네. 그랬는데 이분은 아마 여기 남대문에 와 계셨을까? 저는 이런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학생의 입장으로서 보면. 체육관끈은 그때 남대문에 계셨던 거죠. 남대문 바로 앞에 있었죠. 예. 플래카드 그 뒤에 있어가지고 네. 남대문 식당은 아니죠.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남대문 거기 올라가서 벽돌도 던지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우리 배 소장님은 80년대 몇 살? 80대 응애 할 때였죠.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그건 제가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황교안 대표가 네. 또 길거리 어묵을 보고 이건 어떻게 먹는 거냐 이렇게 말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종로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사태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라고 한 부분과 그다음에 어묵 이것 자체가 사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론의 후폭풍이 있는데 어묵을 보고서 이거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그럼 어묵 먹는 것도 몰랐단 말이냐. 그러니까 서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상당히 공경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실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가 그때 몇 년도였죠? 보궐선거에 있었을 때죠. 2010년이었나요? 대략. 네. 저도 그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네. 나는데 한 또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했던 정치권 인물이 버스 요금을 모르면서 상당히 또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네. 또 이낙연 전 총리 또 지하철 교통카드를 이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또 화면에 잡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뭐 지하철을 타면은 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 패드에 교통카드를 대게 돼 있는데 태그한다 그래죠 전문 용어로 태그.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낙연 총리가 이 종각에서 동대문으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 동대문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이제 왼쪽에 이 태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이 안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밀면 밀리지가 아니 않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됐으니까 대신에 왼쪽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왼쪽 네, 사람은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려를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이낙연 총리가 뭐 앞으로 자주 뭐 이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뭐 이낙연 총리 캠프에서는 이낙연 총리 지역구에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뭐 그동안 이용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선거 때만 이런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말고 네. 그렇죠. 이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가 되잖아요. 네. 다 버스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래야 이제 불편한 걸 아는 거죠. 지하철 타고 다녀야 돼요. 최고위원께서는 평소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시잖아요. 전 메트로 아니에요. 아, 메트로. 네. 뭔지 알죠? 메트로. 네. 예. 네. 뭐예요? 뭐죠? 네. 재미 유학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중교통이죠. 네. 자, 그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김태호 전 의원의 거치 두고 고민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유력 또 정치인이죠. 홍준표 전 또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 전 대표 또 김태호 전 의원 경남지사를 또 역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좀 험지 출마를 해라. 이때 좀 당의 선당 후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직접 또 현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네. 선거 사무실까지 이제 방문을 해서 좀 도와달라. 우리가 혁신할 수 있게끔 그랬는데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김태호 전 의원도 그동안 정말 우리는 그동안 계속 험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관위의 요청을 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어제 태영호 씨를 영입을 했어요. 네, 어제 뭐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 어제 영입식이 있었습니다. 이 태영호 전 공사저, 네, 북한의 이제 고위급 인사로 이 그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넘어왔던 인사인데 이분이 어제 이제 대북 정책은 뭐 이대로 안 된다라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뭐 통일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입당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 태영호 전 공사가 뭐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지 않고 또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는 어딘지 좀 나오고 있나요? 지금 뭐 얘기 강남 나오는 일대가 게? 될 것이다라는 강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겠다 이런 포석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것 자체도 사실 그 지역을 표밭을 갈아왔던 또 도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당에서 공천 신청을 하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과연 이걸 지역구에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네.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비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하나의 정치 공학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비례 위성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이 충분하게 비례대표 후보를 갖다가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속사정도 있는 것이죠. 지금 성관이가 비례의원 공천을 할 때도 네. 전략 공천 못하게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당원이나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이 투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를 명부를 만들라. 근데 이게 이제 선관위의 뜻입니다. 어쨌든 태영호 전 공사 자유한국당 내에서 앞으로도 이 공천 관련해서 논란은 좀 나올 것 같네요. 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이 공천에서 배제한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 하기로 했는데 오후에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아직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시간이 뭐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3시 20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아마도 뭐 기자회견을 한다면 곧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한다면 뭔 얘기가 나올 걸로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일 거예요. 본인이 정말 이번에는 꼭 출마를 하고 해서 본인의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고 싶었는데 네. 당에서 여론의 눈높이가 중요하다. 결국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순순히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의 정치적인 순수성과 또 당을 위하는 마음만큼 이해해달라. 사실 이런 쪽 아닐까 싶어요. 정봉주 전 의원하고 통화했어요? 되게 그냥 소상하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른바 빙의라고 하거든요. 아 빙의. 네, 빙의. 첫 번째 전망으로 두 번째는 답니다. 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빨리 하랍니다. 자 기생충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왜 작년에 두 분한테 네. 분리처상 시사 보도 부문 상 네. 줬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이번 오스카상으로 치자면은 그게 어느 부분에 속할 것 같아요? 분리처상이? 작품상, 각본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나무주연상, 네. 정상근 기자는. 나무 조연상. 조연상? 네. 근데 두 분한테도 트로피 드렸잖아. 네, 네. 네. 근데 보니까 봉 감독은 어제 그 트로피 딱 받으면서 텍사스 전기톱으로 잘라갖고 다른 감독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렇게 배려 있는 멘트를 했는데 네. 두 분은 그런 생각 안 가졌어요 그때? 우리는 그런 필요가 없는 게 벌써 그게 좀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그거 영업 비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네, 네. 아, 네. 톱이 아니라 손으로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벌써 좀 쪼개졌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의 이 반지하 주택까지 네. 지금 화제라고 그러는데 외국에는 반지하가 없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외신에? 글쎄 이제 외신에서는 이 한국과 같은 반지하 자체의 개념은 없을 겁니다. 물론 예. 이제 그쪽에서는 훨씬 더 거주 공간에 대한 인권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뭐 워낙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BC 영국 국영방송이죠. 공영방송에서는 기생충의 쾌거를 계기로 서울의 반지하에 사는 진짜 사람들 이런 이제 러프 기사를 실었는데 네. 실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런 문제를 재조명한 것이 결국 기생충이 작품상으로 이어졌다 이런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기생충은 허구 작품이지만 반지하의 삶은 그렇지 않다. 네. 한국의 수도 서울에도 수천 명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사실 훨씬 더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뚱커벨도 반지하에 살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계단이 올라왔습니까 조금? 예. 숨가쁘더라고요. 예. 네. 자,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오늘은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내드릴게요. 기생충 OST입니다. 정재일의 믿음의 벨트 흐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유쾌한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카 트로피를 전기톱으로 5등분해서 다른 감독들과 나누고 싶다. 이 전기톱 그냥 전기톱이 아니라 미국의 지명이 들어간 전기톱이죠. 조금 전에 네. 말씀드렸어요. 뭐뭐뭐 전기톱. 이 뭐뭐뭐에 들어갈 지명 맞춰주시면 됩니다. 뚱커벨 그래도 네. 힌트 주세요. 이게 사실은 그 영화로 유명한 거거든요. 이 지역에 전기톱 사건이 유명했습니다. 어디? 택? 네. 레인저스. 아 괜찮았어요. 네. 예. 택 레인저스. 예. 레인저스는 야구단 이름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